방금 살펴봤던 내용들에 대한 비밀이 바로 요 이론 1번에 있습니다. 함수 f가 R2에서 R로 가는 함수로 주어졌고 이 함수가 C2 클래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두 믹스드 파셜 디리버티브들은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배운 다른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R2에서 R로 가는 함수뿐만이 아니라 변수가 여러 개 있어도 바로 확장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R3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요 함수가 C2 클래스라면 요 이퀄리티도 만족하고 동시에 요 이퀄리티와 요 이퀄리티 해가지고 요 세 개의 이퀄리티를 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클래스 부분도 지금 C2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클래스에 대해서도 확장이 가능한데 우선은 요 이론 1번 요거를 증명한 뒤에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론 1번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2.5단원에서 사용했던 요 민밸류 이론을 요번에도 요긴하게 사용할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은 따로 추가 설명을 하지 않을 테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요 이론이 뭐였는지 시리즈 1에 있는 요 챕터 2.5에 가서 다시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하고 돌아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선 증명을 위해 x1과 y1에 대한 함수 s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요 함수는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요 증명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따라하면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요 함수, 요거를 사실 요거만 보면은 쉽게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걸 또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요렇게 우선 2차원 평면에 4개의 점을 그려요. 사각형. 그 다음에 요 포인트를 x0, y0라 두고 여기는 x1, y0, 여기는 x0, y1, 그리고 여기는 x1, y1이라고 둬봐요. 그런 다음에 각각 포인트에 요런 부호를 써놨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함수값들을 여기 있는 부호에 맞게 더하고 빼주면은 바로 요 s가 정의가 돼요. 이제 요 그림을 기억해 두고 s를 기억하면은 나머지 증명 과정들까지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s는 이렇게 정의가 됐고 이때 또 다른 함수 g를 생각해 볼 거예요. 요 g라는 함수는 y1과 y0를 상수처럼 생각하고 x만 변하는, 즉 x를 단일 변수로 가진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gx1을 써보면 얘는 fx1, y1 빼기 fx1, y0로 나와요. 그리고 gx0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때 요 gx1 얘를 잘 살펴보면은 얘는 지금 뭐랑 동일하냐면은 지금 요 s에서의 요 앞부분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gx0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준 게 뭐냐면은 바로 요 뒷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sx1, y1은 요렇게 gx1-gx0 형태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을 보면은 요거 굉장히 익숙한 형태예요. 바로 여기에 민밸류 이론을 적용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 gx1-gx0는 g'(c) 곱하기 x1-x0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요 c는 x0와 x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인 거고요. 요 g'은 뭐죠? 얘는 g를 x에 관해 미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c는 요 gx, 요 식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g'c가 뭔지 알았으니까 얘를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재밌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요 파랗게 색칠된 요 항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요 파셜 디리버티브 있잖아요. x에 대한 요 파셜 디리버티브 얘를 x는 지금 c로 고정돼 있고 y만 변하는 함수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민밸류 이론을 적용하면은 이 파셜 디리버티브를 y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해서 이제 y0와 y1 사이에 있는 d에서 그 포인트에서 이밸류에이션한
이 형태로 표현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 파셜 디리버티브를 우리가 배운 기호를 써가지고 그냥 fxc, y1 fxc, y0라고 표현해 봅시다. 지금 이건 동일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h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이때 x는 c로 고정되어 있고 y만 단일 변수로 가지고 fxc, y 이런 식으로 지금 hy를 정의를 해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지금 hy1 빼기 hy0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민밸류 이론을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h' d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y1 y0를 곱한 형태가 되고 그 d는 바로 이제 y0랑 y1 사이에 있는 어떤 수가 되겠고요. h'은 뭐죠? 걔는 뭐냐면 지금 fx 여기에다가 y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셜 디리버티브를 취하게 된 거니까 fxy가 되겠죠. 그리고 c, d가 되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바로 이 부분으로 이제 결국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sx1, y1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았고, 이때 요 세컨 오더 요 파셜 디리버티브를 C와 D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해준다. 그리고 이 C와 D는 요런 식으로 얘네들 사이에 있는 그런 값으로 표현이 된다 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요 양변을 요 x1-x0 곱하기 y1-y0 요거로 다 나눠줘 봅시다. 그런 다음에 리미트를 취할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x1, y1을 x0, y0로 점점 가까이 보낼 거예요. 그리고 요 x1, y1이 x0, y0로 간다는 것은 뭐랑 동일하냐면 요 부등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c, d도 x0, y0로 가까이 간다는 것과 동일해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죠? 이 함수 f는 클래스 C2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컨드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 얘는 컨티뉴어스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얘는 바로 x0, y0에서의 요 파셜 디리버티브, 세컨드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와 동일한 거예요. 지금 c, d가 x0, y0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죠? 얘는 지금 요 sx1, y1 얘를 이제 요거로 나누고 그 다음에 동일한 지금 리미트를 이렇게 취해 준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요거만 봐서는 믹스드 파셜 디리버티브가 같다는 걸 보인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 과정을 어떻게 하면 되냐?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gx 대신에 gy를 정의를 해서 이 s를 요렇게 gy1 gy0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x1과 x0를 상수로 두고 y만 변하는 함수를 이렇게 gy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s를 이렇게 여기에서는 gx1 gx0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gy1 gy0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일한 형태로 민밸류 이론을 두 번 연속해서 정의하게 되면은 다 동일한 식이 나오는데 단지 요 x랑 y만 뒤바뀌어서 나온 형태가 나와요. 결국에는 요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R2에서 R로 가는 함수 f가 C2 클래스인 경우에는 요 믹스드 파셜 디리버티브가 동일하다라는 거를 지금 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R2에서 R로 가는 함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변수가 들어간 함수의 경우에도 지금 요 방법과 동일한 형태로 증명이 다 가능합니다. 단지 상수로 취급할 변수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점, 많아진다. 그 점만 다른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민밸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역시 R2에서 R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Rn에서 R로 가는 그 함수에 대해서도 이런 C2 클래스일 때 믹스드 파셜 디리버티브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까진 보였는데 그러면은 C2 클래스 말고 더 높은 차수의 클래스에서는 이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C2를 넘어서서 요번에는 함수 f가 C3 클래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제 편의를 위해서 x, y, z 요 세 개의 변수만 생각할 거예요. 함수가 R3에서 R로 가는 함수일 때 이제 방금 배운 이론 1번을 요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주어진 요 서드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들을 생각하면 얘네들은 모두 다 동일해요. C3 클래스라면 지금 보면은 x, y, z 각각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파셜 디리버티브들이 취해졌죠. 순차적으로 얘네들은 모두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요런 서드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들도 당연히 동일해요. 이렇게 xxy, xyx, yxx 순서가 뭐가 됐건 상관없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변수들 얘네들이 각각 몇 번씩 되었는가 그거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요런 예제 말고 이제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물론 C3 함수가 아니라면 뭐 이런 경우가 보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유도하냐, 우리가 방금 배운 이론 1번에서 요거 굉장히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잠깐 멈추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겠나요? 일단 생각을 다 하셨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수 f가 C3이기 때문에 f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 뭐 예를 들어서 z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생각해 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엔 이제 C2 클래스 함수예요. 그쵸? f는 3번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미분이 가능하고 3번 미분한 애들이 다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한 번 미분한 애 요 형태 같은 경우에 이제 2번 더 미분이 가능하고 컨티뉴어스 하겠죠. 그리고 C2 함수는 요거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론 1번에서 요 함수가 지금 C2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세컨드 오더 믹스드 파셜 디리버티브들은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파셜 디리버티브들을 생각해 봅시다. x와 y에 대한 걸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f의 z에 대한 요 파셜 디리버티브들을 두 번, 요거의 세컨드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들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단 x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먼저 한 거. 이거는 이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요걸 지금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은 뭐죠? 얘는 풀어서 써보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z, y, g에 맞춰가지고 파셜 디리버티브들을 순차적으로 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냐면은 요거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뭘 보인 거냐? 요 색칠된 두 개, 요거 파셜 디리버티브, 요 서드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가 C3 펑션일 경우에 같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나머지들도 같다라는 거를 또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요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가로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요 세컨드 오더 디리버티브에다가 x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뭐죠? 지금 f가 C3 C3 클래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C2 클래스에는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배운 이론 1번에 의해서 요 파셜 디리버티브는 이런 식으로 z와 y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는 뭐냐? 얘는 풀어서 쓰면은 요거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요 색깔친 요 세 개가 같다라는 걸 보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C3뿐만이 아니라 다른 높은 차원의 클래스에서도 이런 형태의 믹스드 파셜 디리버티브들의 이퀄리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룰 함수들이 대부분 이런 CN 클래스에 종속될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믹스드 파셜 디리버티브들의 이퀄리티들이 성립함을 이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컨드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하는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고 오늘의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엔 참고로 2단원에서 배웠던 체인 룰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점을 참고하면서 문제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함수 f는 이렇게 r2에서 r로 매핑하는 함수로 주어졌고 함수의 변수는 지금 x와 y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g라는 함수가 s와 t를 받아서 x로 매핑하는 함수고 h는 s와 t를 받아서 y로 매핑하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이때 k라는 함수는 s와 t가 변수이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때 k라는 함수에 요 세컨드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즉 k를 먼저 s에 대해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하고 그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t에 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하는 문제예요. 우선 k의 s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부터 구해볼까요? 이건 우리가 배운 체인 룰을 적용하면은 k에 대한 s의 파셜 디리버티브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체인 룰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간단히 다시 리뷰하는 의미에서 천천히 살펴봅시다. 우선 요 식을 일단 살펴보면서 따라오세요. 일단 f의 x에 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하고 그 다음에 x로 매핑하는 함수인 g의 s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해서 두 개를 곱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살펴보면은 이번에는 f의 y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한 다음에 y로 매핑하는 함수인 h의 s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해서 두 개를 곱해줘요. 그 다음에 이 두 항을 더해주는 게 바로 이 체인 룰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이 체인 룰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해가 잘 안 간다면 이제 다시 한번 시리즈 1에 있는 2.5단원을 공부하고 다시 이 부분을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다가는 이 문제 푸는데 이 페이지가 좀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이 기호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기호는 오늘 처음 배운 거기 때문에 또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느껴진다면 이제 천천히 한 번씩 멈춰가면서 생각을 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KS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를 우리가 알았고 이제 KST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 KS는 각각 요 두 항을 얘네들을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 함수가 지금 더해진 꼴이기 때문에 KST는 뭐냐면 각각의 함수를 t에 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디리버티브의 성질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각각의 항들은 또 어떻게 구해야 되죠? 지금 요 각각의 항들을 t에 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또 옛날에 배운 프로덕트 룰을 적용하면 돼요. 지금 이 경우에는 t에 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미적분 1에서의 프로덕트 룰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초록색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fx의 t에 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gs를 곱해요. 그 다음에 어떤 항을 더해주냐면은 fx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는 gs의 t에 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해가지고 즉 gst를 구해서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요. 파란색 항도 비슷하게 여러분이 전개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gs의 t에 관한 파셜 디리버티브는 이렇게 그냥 gst로 가로를 생략해서 바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fx의 t에 관한 파셜 디리버티브는 지금 가로가 생략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 생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요 fx는 뭐냐면 f의 x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예요. 그쵸? 걔네들은 여전히 x와 y에 대한 함수예요. 그리고 그 x와 y가 g와 h에 의해서 매핑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요거죠. 요거는 이제 체인 룰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요거의 체인 룰은 또 어떻게 구하죠? 옆에 체인 룰과 비교를 해보면은 쉽게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옆에서는 이 부분이 그냥 f로 주어졌다면 그거 대신에 f의 x에 대한 디리버티브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우리가 배운 기호를 가지고 간단한 형태로 써보면은 요 fx의 t에 관한 파셜 디리버티브는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요거를 정리한 거예요. 요 형태로. 마찬가지로 요 fy의 t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도 여러분이 체인룰을 적용하게 되면은 요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얘네 두 개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요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요 함수 f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면은 C2 클래스에 속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요 믹스드 파셜 디리버티브들 fxy와 fyx 요거 두 개는 서로 같아요. 그 점을 활용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최종적으로 요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f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이제 f의 퍼스트 오더 및 세컨드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들을 구해서 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이 형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믹스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할 때 이 fxy 하나만 구하면 되고 굳이 fyx 요거를 구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봤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2단원에서 배웠던 중요한 이 체인 룰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배웠던 이런 표기법에 대해서도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이 문제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믹스드 파셜 디리버티브의 이퀄리티에 대해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니까 요 풀이 과정 없이 한번 여러분이 직접 요거 안 보고 직접 풀어 보시고 다시 한번 얘네들과 비교를 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이어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들이 뭔지, 그리고 C1 클래스 외에 더 높은 차수의 클래스들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믹스드 파셜 디리버티브들이 언제 같은지에 대한 그 이론을 배우고 증명까지 우리가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이터레이티드 파셜 디리버티브들의 형태를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나머지 강좌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는 점은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하이어 오더 디리버티브들을 사용해서 다변수 함수의 테일러 전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2단원에서 함수의 어떤 지점을 탄젠트 플레인을 통해서 리니어 어프로키시메이션 하는 걸 배웠는데, 이제 다음 강좌를 배우고 나면 좀 더 정확한 어프로키시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